장기 보유자는 자리를 지키고 단기 보유자는 줄줄이 포기.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지 않으며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이동 중. 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는 비밀이 아님. 시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본은 별다른 언급 없이 묵묵히 대응 중. LX 플랫폼이 결제 서비스 테스트 중 거래 잔액 및 송금 등을 포함. 적을 잡으려면 우선 대상을 잡아야. 인도 세무당국이 바이낸스에 첫 번째 총격을 가하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부자가 되어봅시다. 8월 8일 목요일 BIT 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7,000달러 부근에서 변동 중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총 유통량은 8월 3일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8월 7일까지 명확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유동성의 철수는 없었습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은 8월 6일에 최근 며칠 사이 처음으로 약 4,100만 달러로 양수 전환되었으나 8월 7일에는 다시 음수로 전환되어 순유출이 약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미 청산된 상태인데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미국 주식의 일시적인 상승 후 하락 추세가 큰 영향을 미치며 비슷한 자산인 암호화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반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방어적인 심리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금하여 리스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유 기간이 155일 이상인 비트코인의 수량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8월 5일에 소폭 감소하여 9,180.07 비트코인으로 저점을 형성했으나 8월 7일에는 시점 3,367.4 비트코인으로 증가하며 전일 대비 약 2,000 비트코인 증가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정수 지역 면적이 넓어 현재 시장의 자금 증가 속도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조정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많은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고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 보유자는 8월부터 매일 감소하고 있으며 8월 7일에는 한때 1.098895.47 비트코인 감소하여 주간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최근 높은 가격에 진입한 자산이 이번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투항을 선택했음을 나타내며 단기 보유자의 지속적인 침체는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비트코인 리스크 신호가 눈에 띄게 급등하여 지수가 52에 도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7,000달러로 대폭 반등했지만 리스크 신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신호가 반전되려면 비트코인이 60,000달러 이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또 알트코인 사이클 신호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4월에 약간 반등했으나 현재까지 역사적인 저점인 6.67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알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56%를 넘었으며 베어 마켓과 큰 변동성 속에서 알트코인에는 관심이 없으며 시장이 회복되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야 알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독일 정부는 약 500만 달러 상당의 1,500BTC를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전했으며 미국 정부는 1,175만 달러 상당의 33375ETH를 미지의 주소로 이전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여러 거래소에 2,700BTC를 이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매각 행위에 따라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매각 압력이 진정한 베어 마켓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비트코인 보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컨체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휴면 상태에 있던 수백 개의 지갑 주소가 ETH를 이전하고 있으며 총량은 78.9만 ETH를 초과하여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압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3년간 휴면 상태였던 수백 개의 지갑이 대량의 ETH를 이전하고 있으며 이 양은 788,333 ETH, 약 2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추적 결과 이 자금은 플러스 토큰 폰시2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러스 토큰 폰시2는 2020년에 7펜타 9.5333 ETH를 수천 개의 지갑으로 분산시켰으며 2021년 4월 이후 한 번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대 사기 중 하나인 플러스 토ken 폰지 사기 사건 동안 중국 경찰은 이러한 ETH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총 194.777로 BTC, 833.833 ETH, 그리고 XRP, BCH, LTC, USDT가 압수되었으며 현재 시장 가치로 총 34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산의 이동이 중국 정부의 매각 결정 때문이라면 독일 정부나 MT-GOX 상환 사건 등을 합친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단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익 거래 모델 청산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대폭 하락을 초래하며 일시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하루 만에 5.9% 급락하여 34,000을 하회하였고 7월에 기록한 역사적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기술적 베어 마켓이 조용히 도래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은행주가 지수의 단기 하락폭은 9%로 확대되었고 일본의 은행업계는 단기간에 약 1,0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에 직면하여 일본은 긴급히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엔화는 일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의 강력한 청산 효과로 인해 엔화 경제의 강세는 잠시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엔화에는 여전히 큰 금리 인상에 의한 구제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행이 이번에도 개입할까요? 今回の政策金利の引き上げ後も実質金利は大幅なマイナスであり、引き続き極めて緩和的な金融環境が維持されています。そのことを通じて経済活動をしっかりとサポートしていくという姿勢には変わりはありません。今回최근 일본은행 부총재 우치다 시니치가 8월 7일 일본 주식시장의 폭락 후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최근 시장 동향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일본은행은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상황에서의 연준 스타일 발언으로 보이지만 그의 발언 후 엔화의 하락폭은 급격히 2%로 확대되었고 니케이 225 지수와 도쿄 증권거래소 지수의 반등도 3%를 초과했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일본은행의 비둘기파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장에서 금리 인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의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 엔화는 세계 경제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 일본은 세계 통화 정책의 분화에 더 잘 대응하고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시장을 구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블룸버그는 화요일에 34명의 경제학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중 70% 이상이 일본 정책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그중 약 3분의 2가 현재 금리 인상이 너무 이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장의 자발적인 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일지 기대해 봅시다. 미국 15개 주에서 결제 라이센스를 취득, 머스크의 X 결제 서비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인도 세무당국이 바이낸스에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발행하며 바이낸스의 규제 준수길에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다. 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A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2년 넘게 인수한 후 머스크는 트위터의 개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트위터를 X로 대대적으로 개편한 뒤 이번에는 결제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능의 도입은 머스크가 위챗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위챗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위챗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결제 기능은 분명 위챗의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사실 머스크는 2023년 연말에 2024년에 P2P 결제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Xpayements라는 이름의 계정이 X 플랫폼에서 조용히 생성되었으며 눈에 띄는 금색 마크가 달려있어 공식 등록 계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X가 결제 기능 도입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발자 애니마 오지가 어제 트윗을 통해 머스크 소속의 X 플랫폼이 X페이먼트 결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래, 잔액, 송금 등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의 오랜 추측이 증명되었으며 사실 머스크는 이전에 X 플랫폼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치, 타인 송금, 고수익 화폐 시장 접속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전국 다주주 모기지 면허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X 소속의 결제 자회사 X페이먼트는 현재까지 미국 15개 주에서 결제 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If you remember, a cryptocurrency that Musk once said he wanted to make the currency of the earth. But now Musk has reiterated plans to compete with the likes of PayPal, Visa, even banks by offer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will, quote, reshape how we connect, communicate, and transact. Musk was just granted a money transmitter license from the state of Utah last week. That is the 15th U.S. state to okay his company plans to offer payments. 미국 각 주가 이러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한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국가 및 국제적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수신하며 환전을 허용합니다.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가 모두 포함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즉시 메시징, 커뮤니티 지원, 음성통화, 쇼핑 결제 등 기능을 통합한 슈퍼 애플리케이션으로 X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결제 기능이 곧 출시되면 X는 다기능 소셜 미디어 앱에 점점 가까워지며 커뮤니티의 기대도 높아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머스크가 X를 글로벌 버전의 위챗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X결제는 이번에는 정말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료들은 기술이나 시장,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인도의 세무정보국 DGGI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탈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재무부의 권한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DGGI는 인도 거래소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거래소에 대한 단속의 첫 번째 대상으로 바이낸스를 지목했습니다. 2024년 6월 바이낸스는 인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도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약 2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이 거래소는 금융정보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실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 세무정보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8,6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도 거래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통지가 반드시 벌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달 초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인포시트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DGGA는 이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한 일부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인도의 통지에 대응할 수 없는 시즈드는 현재 바이낸스가 인도 DGGI의 통지에 대해 계속해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DGGI 측은 보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가 바이낸스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포리마켓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0%로 하락한 반면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49%로 상승했습니다. 8월 5일 이후 시장 하락에 따라 바이낸스에 24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으며 이 중 13억 3천만 달러는 USDT, 2억 1,900만 달러는 USDC입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마가진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 메타플래닛 인시가 0.1% 연이율로 10억 엔 대출을 받았으며 이 자금은 BTC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짧은 영상 제작팀이 개발한 올인원 AI 창작 플랫폼 증몽 AI 모바일 버전이 어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증몽 AI는 회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결제 모드를 선택하여 약 2,050장의 이미지 또는 168개의 AI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펀드가 거래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월요일 전 세계 시장의 부진 속에서 홍콩의 6개 현물 디지털 자산 ETF의 총 거래액이 30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